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그 문제와 해결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든 어른이든 스마트폰을 참 많이 합니다.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으면 맞은편에 있는 7명의 사람 중에서 5, 6명은 항상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더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2019년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청소년 약 128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에 20만 명, 16%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의존이 심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3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제 현실은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과몰입 증상을 보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게임 등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문제점, 나쁜 점, 악영향 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 우, 뇌의 불균형. 사람의 두뇌는 좌반구와 우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뇌는 언어, 글자, 수 등을 담당하고 우뇌는 공간, 그림, 창의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의 일방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우뇌의 발달이 뒤처지는 우뇌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좌뇌만 과도하게 발달하면 ADHD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입력, 정리, 출력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학습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뇌의 전두엽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과 같은 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접할 경우에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서 심각한 질환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에 빠진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정상적인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팝콘 브레인. 2011년 미국의 학술지 플로스 1에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중독되면 뇌 구조가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팝콘 브레인은 뇌가 팝콘처럼 팍팍 튀어오르는 감각적인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화려한 스마트폰 영상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에 익숙해져서 현실에서의 약하고 느린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종이책을 멀리하고 책을 읽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거나 친구 사귀는 법을 잘 몰라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장시간 경청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누워서 보거나 잘못된 자세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형이 비뚤어지거나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이런 질환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주지 말자 또는 최대한 늦게 주자. 아직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은 부모님들은 최대한 늦게 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늦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반 아이들끼리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끼지 못하면 왕따가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휴대폰을 사주지 말고 의미 있는 다른 선물, 책이나 운동기구 그런 것들을 사주시고 불가피하게 아이에게 중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사주더라도 투지폰을 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가 솔선수범하자.
아마 사실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꽤 많을 겁니다. 그쵸? 폰 많이 사용하시죠? 부모님은 손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놓고 있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평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서 책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덩달아 자연스럽게 책 읽는 가족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줘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이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해서 약속을 정해서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용하는 시간의 평균을 내서 그 시간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당연히 아이가 그것에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에 따라서 아이에게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자리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제한을 둬야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집에 스마트폰 보관함, 그런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마트폰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아이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관리 어플을 활용하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에서는 스크린 타임, 통신 3사별로 자녀 폰 관리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만 자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 공부 시간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어플도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런 유익한 어플도 알려주고 함께 활용하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와 함께하는 취미를 갖자.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몸으로 하는 운동을 같이 취미로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뻔한 해결 방법이라서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고 일반적인 방법인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진짜 하면은 효과가 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자전거 타기, 주말마다 등산하기, 아이와 함께 배드민턴 치기, 탁구 치기 이런 운동을 함께 하기, 아이와 캐치볼 함께 하기, 아이와 줄넘기 같이 하기, 이렇게 아이와 함께 몸으로 하는 운동을 통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면 아이의 건강에도 좋고 아이도 스마트폰 사용만큼 다른 재미있는 다른 취미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일석이조. 스마트폰 사용의 심각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만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15초 요약.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이의 두뇌 발달, 건강상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 모든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처음부터 폰을 주지 말자. 최대한 늦게 주자. 둘째, 부모가 솔선수범하자. 셋째,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자. 넷째, 스마트폰 관리 어플을 활용하자. 마지막 5번째, 아이와 함께하는 취미를 갖자. 가능하면 몸으로 함께하는 운동. 오늘은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그 문제와 해결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